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의 최광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식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부모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많죠. 뭐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다음에 뭐 힘들게 하고 착취한 부모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투사라고 합니다. 부관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힘든 거를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 탓이 자녀일 경우들이 많죠.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한다. 너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이랑 사는 거다. 그렇죠. 정말 그건 자녀들에게 최악의 상처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너가 태어나서야. 너가 태어나서 나는 아빠하고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사실 이제 엄마나 뭐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불만을 그냥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탓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을 할 때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니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힘들어서 그거를 그냥 표현한 거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죠. 나란 존재가 엄마의 불행의 씨앗이었다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그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힘든 일,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을 자녀에게 탓하게 되어지고 꼭 탓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불만을 한 건데 자녀는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은 떨어질 거고요. 오늘날 우리의 심리학은 자존감이잖아요. 그 자존감이 낮아진 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부모의 상처 중에 하나가 편애입니다. 편애. 가장 깊은 상처이기도 해요. 집안을 보면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상속 문제로 서로 싸우고 뭐 갈등하고 부모 장례식 날 뭐 다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가족은 어떤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재산상의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좀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 한 특정 자녀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좀 좋아하지 않았죠. 바로 이거는 그 형제들과 자매의 인생에 정말 깊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거는 평생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뺏어간 언니나 형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끝없는 형제와 자매 갈등의 반목의 원인이 되어지죠. 또 다음으로는 뭐냐면 친구 같은 부모예요. 요즘에 많아요, 사실은.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스스로가 한 번도 친구 같은 부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통제하는 부모거나 말 그대로 친구 같은 부모는 이전 세대에 참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 같은지 부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뭐 쉽게 놀려고 하고 또 장난을 치고 뭐 그것까지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뭐 친구처럼 대할 때 순간 아빠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또 삐지고 어떤 경우 가출하는 아빠도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갑자기 아빠가 분노 폭발을 하거나 아이는 혼란스럽죠.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소통이 되는 열린 상태의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 자신이 과거의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제한된 부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이 맺힌 부모가 있다고 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은 되게 나이스하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때론 그게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 흑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족관계 안에서의 관계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그 상처의 경험들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방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4년 동안 이제 가족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가족들을 관찰하게 되어졌죠. 제가 내린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가 최악의 아빠는 어떤 아빠냐면 자녀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빠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가장의 역할을 하고 성실한 아빠와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사실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휴유증을 남깁니다. 자녀들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소통을 필요로 해요. 특히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그 수다와 소통을 통해서 가끔씩 전달해주는
지지와 공감은 그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자산이에요. 정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준 거예요. 바빴고 또 대화해 본 적이 없고 미숙하고 라고 하지만 결국 자녀와 관계하려 하지 않고 소통하려 하지 않았던 부모야말로 항상 상처를 주는 부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부부 사이의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유형의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엄마가 자식을 남편 대하듯 하고 아빠가 자식을 약간 부인 대하듯 하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부부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 끌려오는 게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자녀가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엄마 아빠 사이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정서적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맨날 누구 특정 자녀를 볼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어떤 훈육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정서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의 정서적 쓰레기통. 한편으로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그렇게 뭔가 부모의 어떤 감정적인 해소구, 쓰레기통 역할을 하면서 또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뭐 40대가 돼도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주변을 맴도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놀라운 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녀는 결혼까지도 안 하면서 회사 생활에서 생긴 좋은 것들, 월급, 오직 그 부모를 위해서 써요. 사실 주변에서 효녀, 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너무 고맙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지금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은 비록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성인이 된 지금이라도 부모 주변을 돌면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유 너 때문에 산다, 참 너가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그 결핍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만 이분의 나이는 자기만의 가족을 형성해야 돼요.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멈춘 채 오직 부모와 자녀 관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부부 사이의 불화로 시작한 그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모와 이미 살고 있고 살았다면 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고 홀로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과거에 실수했던 거, 충분히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경우라면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모도 많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그냥 사는데 바빴고 뭐 놀아주고 소통 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 보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친구라도 가끔씩 사과하고 뭔가를 보상하려고 하는 부모라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녀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부모를 건강하게 떠날 수 있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런데 전혀 본인들이 상처 준 걸 몰라요. 오히려 네가 이해하지 네가 왜 그렇죠. 이해 못하냐.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가 준 최선이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부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자녀 입장에서 뻔뻔하게 오히려 뭐 화를 내고 기껏 키워줬더니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막 비난을 가하면서 자녀에게 정말 암담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면 좀 부모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과를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조금 무관심한 태도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사과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사과한 걸 통해서 내가 지난날의 존재가 다 무시당한다 느끼는 부모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 부모 입장에선 힘들었고 최선을 다했던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퉁쳐서 사과 안으로 잘못된 것을 들어가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거는 이제 성인이 된 지금 부모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진짜 힘든 건 어렸을 때 부모잖아요. 어렸을 때 나를 비난하고 편애하고 그때 부모는 지금의 부모보다 훨씬 더 힘있고 더 강력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날의 그 부모와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성인의 시각에서 그 당시 부모의 나이대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30대, 40대 분들을 한번 보세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엄마이고 아빠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30, 40대 애 같잖아요. 애 같고 좀 유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 내 지난날의 부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부모도 사람이었고 내 연령대의 사람들과 부모를 비교함을 통해서 무관심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뭐 여기서 말한 뭐 용서, 화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멀기 때문에 조금 무관심해져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실행해 본다면 충분히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부모에게 무관심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무관심하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지 무관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무관심해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모의 어떤 상처로부터 무관심해지는 것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 부모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런 것들로부터 좀 거리를 두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충분히 자신감도 있고 너무 매력적이고 좀 모든 걸 갖춘 남자 또 여자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정작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했을 때 깜짝 놀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정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만할 수도 있고 정말 충분히 잘 살아왔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걸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가 했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여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을 저평가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엄마 아빠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 상처의 말들 행동들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겠지만 그들이 나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좀 거리를 두고 그 모습과 그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좀 더 무관심해지라고 애쓰라고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이거는 맞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런 목소리 자체를 그냥 하나의 목소리로서 그냥 3인칭의 하나의 목소리로서 치부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제가 설명했던 개념이 뭐냐면 심리학은 내사라고 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이혼 못했다. 이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내면화시켜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엄마 아빠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부부관계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힘들 때 내게 했던 그 말이 나에게 내면화되어지면서 이제 내가 그걸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정말 황당해요. 그 말을 들은 건 몇 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나에게 틀어주는 이야기를 합치면 수만 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그런 말에서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지만 부모는 그 깜짝 놀라요. 했던 말이 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말이 내면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그걸 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하는 목소리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부모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내 목소리가 되고 내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무관심해지라는 건 바로 그 내사된, 그 내면화된 목소리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또 저 역시 우리 역시 부모의 말과 행동에 상처 한번 안 받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상처받은 적 없어요라고 하면 그분은 더 문제예요. 진짜 더 문제예요. 그걸 방어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상처엔 깊이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 시절 부모가 했던 그 말만 힘든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말을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되고 경계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스스로에게 내가 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그게 내 잘못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렇죠. 태도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지만 또 언젠가 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 역시 한때는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제 순환들, 자녀가 부모가 되는 그리고 또 먼 훗날 부모가 또 자녀에게 기대게 되는 이게 일종의 우리의 어떤 삶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통이죠. 뜬구름 없는 소통이지만 건강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실 이 모든 순환 구조의 출발이고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최강윤 교수님을 모시고 부부 사이의 불화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